온라인 게임 서버 개발자분들, 이거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서버 로직은 진짜 완벽하게 짜놨는데 플레이어들은 계속 렉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대체 원인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적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의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밤새워가며 최적화한 내 코드, 완벽하게 설계한 로직. 근데 도대체 왜 게임은 버벅거리는 걸까요? 우리가 코드 너머에서 놓치고 있는 게 대체 뭘까요? 근데 있잖아요. 놀랍게도 그 해답이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그 코드 안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범인은 바로 그 아래.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물리적인 네트워크. 바로 하드웨어 계층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순서로 한번 추적해 볼 거예요. 먼저 렉의 진짜 원인을 파헤치고 그 다음은 네트워크의 기본기를 다져볼 거고요. 또 어떤 성능 지표를 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게임 플레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디버깅할 수 있는지까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렉의 진짜 원인, 그 보이지 않는 범인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죠. 자, 이거 많이 보셨죠? TCP/IP 4계층 모델입니다. 우리는 보통 맨 위, 그러니까 게임 로직이 돌아가는 응용 계층에서 코드를 짜잖아요. 근데 오늘의 용의자는 바로 저기 맨 아래에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입니다. OSI 7계층으로 치면 물리 계층이랑 데이터 링크 계층인데 바로 이 기반부터가 삐걱거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와 닿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든 게임이 아무리 엔진이 빵빵한 슈퍼카라고 쳐도 타이어가 다 닳아있거나 도로가 막 울퉁불퉁하면 제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내죠. 바로 그 타이어와 도로, 그게 바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타이어와 도로라는 게 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진짜 모든 게임 개발자가 꼭 알아야 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기본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계층을 들여다보면요, 몇 가지 핵심 부품들이 있어요. 먼저 데이터가 실제로 다니는 길, 이더넷 케이블이나 와이파이 같은 물리적 매체가 있고요. 그리고 각 장비마다 부여된 주민등록번호 같은 맥 주소도 있죠.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작은 소포, 이걸 프레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 바로 그 소포의 크기 제한, MTU입니다. MTU, 최대 전송 단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걸 그냥 택배 상자 크기 제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상자가 너무 크면 골목길을 못 들어가고 너무 작으면 큰 물건 하나 보내는데 상자를 여러 개 써야 하잖아요. 엄청 비효율적이죠. 우리 게임 데이터 패킷을 만들 때 이 MTU를 생각 안 하면 네트워크 단에서 데이터가 막 불필요하게 쪼개지면서 성능을 다 깎아먹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도로 상태가 좋은지 아니면 엉망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그 단서가 될 만한 핵심 성능 지표들을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 두 개가 나왔네요. 바로 지연 시간, 그리고 지터입니다. 지연 시간은 다들 아시죠? 데이터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우리가 흔히 핑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거요. 근데 지터는 뭐냐면 이 지연 시간이 얼마나 출렁이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핑이 50으로 꾸준한 거랑 20에서 80 사이를 막 널뛰게 하는 거랑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거든요. 당연히 후자가 훨씬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패킷 손실이랑 처리량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죠. 패킷 손실은 이름 그대로예요. 데이터가 가다가 그냥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중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처리량,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 속도, 즉 대역폭이랑은 살짝 다른 개념이에요. 대역폭이 왕복 8차선 고속도로 그 자체라면 처리량은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나 사고 같은 거 다 포함해서 실제로 그 도로를 지나가는 차가 몇 대냐 이거죠. 핵심은 이론적인 스펙이 아니라 실제 성능이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표들이 어떻게 플레이어들의 비명으로 바뀌는지 딱 보여주잖아요. 지연 시간이 높으면 왜 내 스킬이 늦게 나가지? 이렇게 되고 지터가 높으면 저 사람 순간이동 쓰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패킷 손실은 분명히 버튼 눌렀는데 스킬이 씹혔어. 같은 진짜 끔찍한 경험을 만들어내죠. 자, 그럼 이제 이 단서들을 들고 실제 사건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 지표들이 실제 게임 환경에서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유선이랑 무선의 차이.
랜선 꽂는 유선 연결은 안정적이고 핑도 낮고 일정하죠? 근데 와이파이는 어때요? 주변에 다른 와이파이 신호, 심지어는 전자레인지 돌리는 것까지 온갖 거에 다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이 뚝 떨어지고 지터가 생기기 쉬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개발자들은 이런 최악의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게임이 최대한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즘 유저들은 지하철에서 5G로 게임을 하기도 하고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로 접속하기도 하잖아요. 또 한국에서 만든 게임을 저기 지구 반대편 남미에서 플레이하기도 하고요. 이 모든 정말 예측 불가능한 네트워크 환경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서버를 설계하는 게 진짜 중요해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네트워크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우리의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병목 현상을 잡을 때는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첫째, 오늘 우리가 배운 지연 시간, 지터 같은 성능 지표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요. 둘째, 유선, 무선, 5G, 온갖 클라이언트 환경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둬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패킷을 직접 까보는 분석 도구를 내 손처럼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서버가 클라우드에 있다면 가상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수사 가방에 반드시 있어야 할 최고의 도구는 바로 와이어샤크입니다. 이거 진짜 강력한 도구거든요. 이걸 쓰면 우리 눈에는 절대 안 보이는 네트워크 패킷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직접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패킷이 중간에 사라지는지, 딜레이가 정확히 어느 구간에서 생기는지 그 모든 비밀을 파헤칠 수 있는 뭐랄까 최고의 무기인 셈이죠.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코드는 완벽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코드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네트워크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게임 서버는 이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에서 플레이어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으신가요? 그 해답은 코드 한 줄 넘어 바로 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